중국 경제는 지금 상황 너무 안 좋잖아요. 시진핑 국가주석인데 리창 국무총리인데 두 사람 싸웠어요 지금. 당신 책임이야. 아니야 나 때문에 아니야. 다 이렇게 되는 건데 리창은 대놓고 시진핑한테 시비하는 것 같아요. 잘하든 못하든 누구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리창은 갑자기 선 넘었어요. 2023년도에 우리 경제 망했다. 저 때문에 아니고요. 시진핑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시진핑 뺨을 때리는 거 아닌가요? 지난달 1월 중국 국무원 미팅을 오픈했는데요. 리창 그 자리에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원말 아니지만 대충 뜻은 뭐냐면 저번에 동영상에서 여러분한테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远洋 블라우 그런 거. 그러니까 일부 후진 지역 경찰들은 중국의 상하이나 베이징 지역 가가지고 거기서 부자들 기업가들 잡아와가지고 가족한테 연락해가지고 돈 내라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심해요 상황.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근데 리창 국무총리 직접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방 정부는 이런 사법 수단을 사용해가지고 기업가들 박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리창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 박수아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이 정도 이게 또 소설 쓰네 이 사람. 근데 리창 얘기를 하면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너무 심하게 되는 사실이죠. 그 뜻은 뭐냐면 중국 경제 망했다. 너무 심하게 망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후진 지역 경찰들은 베이징 상하이 부자들 잡아가지고 그게 한국 사람 입장 봤을 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중국 경제 망했다. 그러면은 중국 경제 망했다. 사람들은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면 답이 바로 나오죠. 시진핑 때문에, 공산당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 시진핑 뭐가 되는 거예요? 리창은 대놓고 시진핑한테 시비하는 것 같아요. 이거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국은 완전히 무법 천지 되는 게 아닌가요? 이 사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 전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들은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책임 누구한테 있는 거죠? 시진핑한테 있는 거죠. 경제도 망하고 법치도 망하는 거잖아요. 경찰들은 돈 없으니까 어쨌든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왜 안 하는 거예요? 뭐 다 하는 거죠. 이게 뭐 정말 상황이 이렇게 심해가지고 시진핑도 해결하는 방법 없는데 리창은 당연히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시진핑 뺨을 때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왜 굳이 많은 사람 앞에서 미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더욱더 의심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중국의 경찰, 중국의 군대는 이게 다 시진핑 가지고 있어요, 그 파워. 그거를 잘하든 못하든 누구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선 넘으면 안 돼요. 근데 리창은 갑자기 그 선 넘었어요. 시진핑 입장 봤을 때 네가 뭔데 경찰에게 군대 얘기를 너 왜 그렇게 되는지, 너 뭐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리창 이 미팅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의심스러워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정말 시진핑 좀 갈등이 이렇게 심하게 되는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친한 사이죠. 이게 상상하지도 못하는 정도 너무 친한 사이. 왜냐하면 그때는 시진핑 코로나 제로 정책을 좀 그때 세우잖아요. 그래서 상하이까지 가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 봤을 때 상하이? 다른 지역은 다 떠나서 상하이는 워낙 경제 잘 되는 큰 도시잖아요. 거기서 봉쇄 돼버리면 와 이게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진핑 아무리 그렇게 해도 상하이까지는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반대하는 사람 아마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리창은 완전 시진핑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둘이 사이는 어떤 사이죠? 더욱더 충격받은 게 뭐냐면 중국 공산당 20번 당대표 회의 때 그때는 중국의 새로운 정치구 상무위에 나와야 되는데 누구도 제가 그때는 아무리 잘 나가는 그런 정치 평론가들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다 생각하고 있는데 정치구 새로운 상무위원 7명인데 그 순서대로 나오면 누구 나올 건지 첫 번째 시진핑 그거 다 예상했는데 두 번째 리창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은 막 와 이게 과연 리창이 사람?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지. 그 뜻은 뭐냐면 시진핑 그때 당시에 리창을 엄청 좋아해요. 리창은 그 상하이에서 코로나 제로 정책 잘 따라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둘이 사이는 엄청 좋아요. 근데 뒤에 가면 점점 갈등 심하게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사건 하나 있는데요. 작년 2021
2024년도 연초에 3월 정도 그때는 중국 양회 있어요. 인민대표회의랑 정치협상회의 양회 있는데 양회 끝나고 중국 국무총리 나와가지고 기자들 만나야 돼요. 이게 거의 10여 년 정도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국무총리 나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정말 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근데 작년 양회 전에 갑자기 시진핑 그거 못하게 하더라고요. 리창 하지 마. 그냥 물론 그게 시진핑 하는지 누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시진핑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 그런 굴려도 없죠. 근데 이게 진짜 리창을 뺨을 때리는 거죠. 당신 더 이상 많은 사람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서 있지 마라. 이게 리창은 얼마나 억울하는지.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일이 지나고 나서 그 양회 시작했잖아요. 리창은 그 국무원 총리라서 그 리포트 해야 돼요. 리포트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23년도에 우리 얻은 모든 성과는 다 시진핑 때문에 그래요. 시진핑 사상 때문에 그래요. 대충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중국이 난리 나더라고요. 왜냐면 2023년도에 그 중국 경제는 진짜 최근 10여 년 동안 가장 안 좋았어요. 그때 2023년도에. 그래서 리창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20년도에 우리 얻은 모든 성과는 다 시진핑 때문에. 그러면은 시진핑이랑 선 그는 거잖아요. 2023년도에 우리 경제 망했다. 근데 저 때문에 아니고요. 시진핑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통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은 알게 되더라고요. 아, 두 사람 정말 갈등 너무 심하구나. 그리고 작년 7월 3종 전회 끝나고 중국 공산당 정치구 상무위원들은 다 나와서 시진핑 뭐 칭찬하고 막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리창은 정말 차별 있게 다른 정치구 상무위원이랑 이게 완전 차이 나요. 시진핑 관련된 얘기 하겠는데 거의 안 했어요. 이거 뭐지? 사람들은 뭐 이게 3종 정회는 엄청 큰 미팅인데 하고 나서 다들 나와가지고 뭐 시진핑 뭐 위대한 뭐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 정말 갈등이 심하게 됐구나.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리창은 그 사람 능력 그렇게 뭐 강한 사람 아니고요. 국무원에서 인맥도 없어요. 갑자기 상하이에서 갑자기 중국 중앙까지 갔잖아요. 인맥도 없고요. 근데 지금 중국 전체 경제 상황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럼 시진핑은 당연히 리창을 믿었으니까 리창한테 많이 일을 시켰어요. 이거 해라. 근데 리창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고 밑에 사람은 자기 따라오는 사람도 없어요. 무시도 많이 당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 봤을 때 당신 뭐야? 시킨 일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 이게 당신 아마 그 리창 많이 혼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두 번의 리창을 그냥 괜찮은데 중국 경제 상황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아마도 리창은 맨날 시진핑한테 이런 혼난 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 달, 두 달,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리창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도 내가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총리인데 이 상황 되는 거 나 때문에도 아니고 당신 때문이잖아요. 맨날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그 사람도 반항하는 그런 정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럼 나타나면 시진이 더 화나는 거잖아요. 당신 뭔데 뭐 감히 나한테 까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갈등 심하게 되는 거죠. 너무 답답하죠. 되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생각해보세요. 회사도 비슷비슷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사장님 맨날 잘해라. 근데 보니까 사장도 스스로 못하는 거 맨날 전대시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면 맨날 사장 나한테 욕하고 그러면 어떡해. 사람 버틸 수가 없어요. 점점 더 갈등이 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지금 경제 상황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상황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리창은 국무총리인데 이게 경제 문제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하지 못하고 시진핑도 화나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점점 심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중국 경제는 지금 상황 너무 안 좋잖아요. 시진핑 국가 주석인데 리창은 국무총리인데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두 사람 싸웠어요 지금. 당신 책임이야. 아니야. 나 때문에 아니야. 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더욱 안 좋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리창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군대의 장군들처럼 수창당하는 게 보다는 그런 소문 나왔어요. 일반 국무총리는 10년 정도 할 수 있어요. 10년 정도. 근데 리창은 아마도 시진핑이랑 갈등이 심하게 되면 2027년도에 그때 중국 공산당 21번 대표회의 있어요. 그때는 아마 그냥 자연스럽게 5년 이미 다 됐으니까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소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갑자기 예를 들면 시진핑 화내가지고 리창을 수청해버리면 이게 진짜
너무너무 진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중국 체제에 대해서. 아마 시진핑도 그 정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장유샤까지는 아마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조금 있지도 않을까요? 왜냐면 리창도 사실 사람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진핑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돈 때문에, 파워 때문에, 그죠? 근데 시진핑 하는 행동을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시진핑 망할 수도 있어요. 시진핑 망하면 시진핑 따라가는 사람들 따라서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리창도 그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시진핑이랑 선을 그거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밑에서 짱우샤 이런 세력 좀 어느 정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아예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